혹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간다거나 다른 소변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정에서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안치현 원장입니다. IPSS는 우리말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입니다. 정확하게는 7개의 문항으로 0점에서 5점까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숫자가 낮아지게 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숫자가 높아지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점수들을 합산한 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도 하고 점수가 실제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과도 잘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잔뇨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잔뇨감이라는 것은 실제 잔뇨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잔뇨가 늘어난다는 것은 방광, 수축근의 기능이 저하됐다든가 여러 배뇨근 자체가 좀 저하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잔뇨보다도 앞서서 잔뇨감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변을 봤는데 좀 덜 본 것 같다, 남아있는 것 같다, 돌아서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0점, 거의 매번 그런 경우에는 5점, 반 이상이다, 반 정도 된다, 그러면 3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빈뇨에 대한 겁니다. 이 빈뇨는 야간에 자다 깨서 하는 건 뒤에서 다른 설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간 빈뇨, 내가 낮에 활동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할 때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고 싶은가. 근데 이 기준이 2시간보다 간격이 짧은지를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실제로 2시간보다 짧게 내가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면 점수가 오르게 되고요. 그거보다 적다면 점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커피를 많이 드셨다거나 맥주를 막 많이 드시고 주간에 내가 소변을 자주 갔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제외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를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이 안 돼서 화장실을 가고 싶었다라고 하면 2점,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면 빵점, 나머지는 3에서 5점 좀 더 심한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전료에 대한 질문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압배뇨를 스스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배에 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잘 못 느끼시고 중간에 끊기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가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중간에 끊긴다, 아니면 배에 힘을 줘야만 나온다 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전료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증상 점수를 하실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번 끊기고 그 뒤로 쭉 소변이 그래도 나온다라고 하면 좀 점수가 낮게 2, 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변이 힘을 안 주면 끊기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힘줄 때만 나온다 이러면 4에서 5점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상은 요절박이라는 증상을 나타낸 문항인데요. 실제로 급박뇨, 절박뇨, 요절박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적정 시간 5분에서 10분도 참지 못하고 바로 뛰어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더 점수가 높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은 세뇨,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가는 것에 대한 문항입니다. 평소에 내가 소변 줄기가 가늘다고 느끼실 정도면 저희가 하는 요속 검사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한 번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소변 줄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소변 배뇨량도 적어도 100에서 150cc 정도를 기준으로, 양이 어느 정도 있을 때를 기준으로 내가 소변 줄기가 가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걸 문항에다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복압배뇨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이제 복압배뇨, 아까도 말씀드렸던 점정뇨 혹은 단전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두 개의 어떤 증상들이 겹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변을 보려고 변기 앞에 섰을 때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정말 집중해야 방광의 소변을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힘을 준다라는 것도 내가 힘을 준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뭔가 정신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바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원래는 소변이 바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기준으로 문항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은 야간뇨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말씀하실 때 야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야뇨라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청소년 혹은 이제 유아들이 소변을 못 참고 밤에 그냥 싸버리고 본인도 자각이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부분들이 야뇨고, 성인에서 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은 야간뇨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야간뇨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드시고 이런 날 말고 평상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뭐 2번 이상부터는 병적인 야간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4회 이상이 넘는다면 사실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간뇨, 병적인 야간뇨는 2회 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설문 문항을 종합해서 점수를 합쳤을 때 7점까지는 경증, 그리고 19점까지는 중등도의 증상, 그리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중증, 심한 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고 내 전립선에 비대나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향은 단순히 증상 가지고만 결정되지는 않고, 이 증상을 일으킨 원인, 그게 전립선이면 전립선, 다른 문제면 다른 문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가장 환자분한테 맞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그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점수가 굉장히 총점은 높은데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총점이 높지 않을 때 나는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증상 점수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어주는 것도 맞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얼마나 또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낮다고 내가 경증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불편하긴 한데 참아야 되나 보다 억지로,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서 내 불편한 정도를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